안녕하십니까. 국회 미래연구원장 김영곤입니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0년 현재 65세 이상 인구가 8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2050년에는 2천만 명에 가까울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AI 혁명도 중요하지만 고령화야말로 21세기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한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고령사회에 관한 국내 최고의 전문가를 모시고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최성재 서울대 명예교수님을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대한민국 고령화의 흐름을 간략하게 좀 요약해 주시면 어떻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현재 보면은 우리는 일본의 노인 인구 비율보다는 한 절반밖에 안 됩니다. 일본이 우리보다 2배가 높죠, 거의. 그런데 앞으로 30년 후면은 2050년이 되면은요, 우리나라가 일본보다는 노인 인구 비율이 높아져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일본보다 높을 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노인 인구 비율이 높은 나라가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3, 40년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굉장히 정말 중요한 하나의 큰 국가적인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령화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부정적인 시각이 훨씬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왜 이런 부정적인 시각이 형성이 되었고 어떻게 하면 이런 부정적인 시각이나 고정관념을 극복할 수 있는지 좀 말씀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 고령화, 노인, 노화 이런 데 대해서 굉장히 사실하고 다르게 사실을 왜곡하거나 또는 편견을 갖거나 아주 이 고정관념에 의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이런 생각들을 묶어서 우리가 이것을 연령주의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고령화 사회가 앞으로 발전하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데 이 연령주의라고 하는 것이 최대의 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가 젊은 층뿐만 아니라 노인층까지도 전체적으로 우리 사회가 그냥 이것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러다 보니까 노인에 대한 생각들, 고령화에 대한 생각들이 부정적으로 우리가 비춰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좀 얘기하고 싶은 것이 평균 수명이 길어지니까 그 길어지는 게 전부가 노후다. 힘들고 병들고 능력 없고 할 일 없고 소외되고 이런 기간이 길어질 거다 생각하니까 뭐 노후, 고령화 이거 생각하면은 아주 골치 아프고 또 생각하기 싫어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으로도 별로 그렇게 도움이 안 될 것 같은 이런 그 노인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니까 이분들을 이제 앞으로 누가 부양을 해야 되느냐. 뭐 개인적으로는 물론 사회적으로 이제 부담이 커질 거다.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다 보니까 고령화 노인 뭐 이러면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굉장히 그것을 싫어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나이 드신 분 어른들이 행동하는 것 중에 바람직한 행동도 많이 있지만 그렇지 못한 행동이 많아요. 젊은이들한테 이렇게 좀 더 잘 대하고 또 이해하고 하는 이런 행동들을 못합니다. 그래서 소위 우리가 잘 아는 사회에서 많이 얘기되고 있는 이제 꼰대 행동들을 많이 하게 되다 보니까 아이고 나이 많은 사람들 이제 꼰대 행동하는 사람들 많아지면 아이고 그분들 대하기도 힘들고 이거 어떻게 하느냐 이런 생각들이 몸에 배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노후라고 하는 거 노인이라고 하는 걸 별로 이렇게 탐탁잡게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뭐 알아보려고 하고 관심을 가지려고 하지도 않아요. 정부에서 이제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 계획이라는 걸 세워가지고 5년 단위로 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그 홍보를 좀 많이 해서 이 고령화가 이 부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긍정적인 측면이 훨씬 많고 이런 그 고령화 사회에 관한 사실들 그다음에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들 이런 것들을 좀 잘 홍보를 해야 되는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개인 책임도 중요합니다. 이 고령화 사회가 되다 보면은 열심히 뭐 우리나라 현재 지금 그 정년은 60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이제 정년이 계속 올라가다가 나중에 없어지게 될 거예요. 선진국도 그런 수준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일부 국가에서는 정년을 아예 없앴습니다. 그렇긴 한데 계속 60 넘어 70, 80까지 일하려고 그러면은 자기 개발을 하고 열심히 학습도 하고 또 평생 교육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이제 나이 많아지면 이걸 잘 하기 싫어하고 안 하려고 그래요. 개인 관련해서 조금 더 여쭤보고 싶은데요.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지금 그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개인 차원에서 고령자들이 본인의 인생 설계, 생애 설계를 어느 정도 어떻게 잘 준비하고 있는지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노후 설계는 가능하면 일찍이 계획을 세우면은 나중에 더 확실하게 오래 건강하게 100세까지 살 수 있다 하는 생각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이론들이 없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게 확실해졌어요. 가능하면 빨리 중년기부터 안 그러면은 청년 때부터 취직하자마자 인생의 전부 그 앞으로 올 중년기, 노년기까지 다 합쳐서 계획만 세우면 안 하는 게 실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림에서도 보면은 재무라고 하는 걸 전부 다 이렇게 바닥에 이렇게 깔아놨습니다. 노란색으로 다른 7가지 분야에 가장 이제 기초가 되는 부분입니다. 합니다. 그것만 있으면 다냐? 그게 아니죠. 노후 준비는 돈만이 아니고 또 전체 다른 생활의 영역도 다 고려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로 우리 조사로 나타난 바에 의하면은 돈에 대해서는 그래도 많이 사람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준비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뭐 건강, 그 다음에 가족 관계라든가 다른 분야까지 합쳐서 준비하는 거는 상당히 전체적으로 보면은 아직도 미진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령화 사회를 맞아서 100세 시대를 맞아서 은퇴 설계, 노후 설계가 아니고 이제 생애 설계를 하자.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가장 개인적으로 노후를 준비하고 인생 전체를 행복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중요한 개인의 역할이고 또 책임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진국에 비해서도 좋은 점도 있고 부족한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만 그 우리나라 정부의 고령화 정책에 대해서 가능하면 선진국과 좀 비교를 하면서 잘한 점, 좀 아쉬운 점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앞으로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든다고 하는 비전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비전에 맞춰 가지고 어떻게 목표를 설정하고 그다음에 이제 또 장기적으로 중기적으로 단기적으로 어떻게 계획을 세울지 하는 것이 5년 단위로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이게 잘 반영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비전을 제대로 연결하게끔 그렇게 이제 장기, 중기, 단기적인 계획이 좀 세워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다른 몇 가지를 좀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고령화 문제 하면 실은 노년기의 문제, 고령자만의 문제라는 그런 인식이 실은 굉장히 강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교수님 생각은 어떤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이게 아동복지하고 노인복지만 잘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아주 그 굉장히 좁은 의미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이 고령화 사회라는 것은 아동이나 노인한테만 관련되는 문제가 아니고 우리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모든 연령층에 다 관련되는 문제고요. 이것이 산업에도 영향을 미치고 뭐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분야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령화 사회는 현재까지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사회이며 동시에 사회 전체의 어떤 틀이 바뀌는 그런 사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노력하면은 정부와 그다음에 개인과 그다음에 우리 민간 부분에서 같이 노력하면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 고령화 사회는 우리가 앞으로 종합적인 계획을 가지고 대응하면은 훌륭하게 대응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출산 고령 사회 그 기본 계획에 보면은 비전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바로 우리 사회의 전체적인 틀이 바뀌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고령사회, 초고령사회는 연령통합사회가 돼야 된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모든 연령층이 같이 참여하고 같이 어우르고 그것이 같이 영향을 미치는 사회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사회의 틀이 바뀌어야 된다는 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연령 통합 사회로 가야 된다는 그런 것을 주장하시는 그 이론적인 근거라든지 과학적인 증거라든지 이런 게 혹시 있을까요? 고령사회 문제는 모든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발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고 사실은 앞으로는 이게 젊어서는 일만 하고 그다음에 나이 많으면 이제 은퇴해서 즐긴다. 이게 아니라 젊어서도 은퇴할 수도 있고 또 뭐 이렇게 여가를 즐길 수도 있고 또 일할 수도 있고 나이 많아서도 열심히 일할 수 있고 또 여가도 즐길 수 있고 배워야 되고 이런 것이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를 연령별로 끊어가지고 이제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인간이 살아나가는 과정에서 모든 연령층에 다 해당이 된다 하는 것들이 많이 증명이 되고 있고 정책적으로 또 이것이 뒷받침이 되고 있습니다. 예. 아마도 교육과 함께 고령화야말로 5년 단위를 넘어서 20년, 30년 앞을 내다보는 그런 장기적인 비전과 전략 계획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까도 비슷한 말씀 해주셨지만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마무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세 가지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초등학교 뭐 유치원부터 들어가서 쭉 해서 이제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가는 이 공교육 과정에서 이 고령화에 대한 그 교육을 좀 많이 시켜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평생교육, 그 다음에 계속교육 또는 뭐 사회교육 차원에서 고령화에 대한 교육을 많이 시켜야 되겠다. 또 하나는 이제 앞으로 30년, 40년이 아니라 50년, 60년을 더 살아나갈 때니까 40쯤 되면 다시 이제 앞으로 살아나갈 것에 대해서 다시 재교육을 시키자 하는 차원에서 국가적으로 노력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중년층, 노년층 또는 청년 후반에 있는 사람들도 다 대학으로 오게 해서 교육을 시키고 직업교육을 시키고 평생교육을 시키자. 2년대 대학이 지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활용해서 우리가 중년, 노년들을 자꾸 교육을 시켜가지고 우리가 계속 활용할 수 있어야 되고,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은 노인은 생산에서 이제 벗어나는 그런 계층이 아니라 앞으로 노년 계층 또는 고령층을 생산 동력화하자는 겁니다. 이분들을 계속 우리가 훈련을 시키고 학습을 시키고 해서 노동시장의 중요한 성장 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되겠다. 이 세 가지를 위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우리가 교육하고 훈련하고 하는 국가적인 제도, 그 다음에 또 민간적인 제도, 그 다음에 개인적인 노력, 이것이 같이 좀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정책 방안을 중심으로 해서 최성재 서울대 명예교수님을 모시고 고견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